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인천 시민과 이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갑오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 갑오년은 1894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갑오 농민전쟁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농민들의 개혁 요구를 무능한 조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청나라와 일본의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 자국 백성을 탄압하고 살육했던 안타까운 비극적인 해이기도 하고, 또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우리 한반도를 먹기 위해 서로 전쟁을 벌였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되는 갑오년 올해 다시는 이러한 우리 한반도가 외국 세력 간의 그런 전쟁의 싸움터가 되지 않도록 평화를 잘 지켜내고 관리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서해바다에 인접하는 인천시장으로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잘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사자성어를 저희는 동주공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를 타고 이 위기의 강을 건너가자. 남북의 화해와 아시아의 평화의 숨결과 아시아의 미래를 논하는 아시안게임을 상징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시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벌써 이 3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이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재정 문제, 부채 문제가 커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를 풀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원래 국고 지원 없이 인천시 돈으로 5천억이 넘는 큰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었고, 또 인근에 4천 세대가 넘는 선초 미디어촌을 이제 건설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선수촌 미디어촌을 건설하려면 1조 6천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도시공사가 부도 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과감하게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구월동 보금자리에 지금 짓기로 되어 있는 그 보금자리 주택을 한두 달 동안 임대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큰 손실을 막았고, 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규모를 7만석을 6만석으로, 가변석 3만석, 고정석 3만석으로 축소시키고 공사비를 800억 정도 절감시키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켜가지고 30% 국고 지원을 지금 확보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큰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천의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 삼성, LG를 비롯해서 수많은 외국 기업들, BMW라든지 엠코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많은 외국 첨단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인천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장의 동력을 만들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유치 1등, 고용률 1등 이런 좋은 성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녹색 기후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송도가 제가 처음 시장됐을 때 송도조차도 유령도시라 그랬거든요. 제가 가봐도 건물들은 텅텅 비어있고 거리도 횡하니 그랬거든요. 지금은 송도는 교통이 막혀서 출퇴근에는 정말 이게 차가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송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은 정말 아주 반가운, 어떤 면에서는 반가운 일일 정도로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전환의 계기가 된 게 바로 GCF 유치였는데, 녹색 기후기금 유치를 우리가 국내에서는 서울을 이기고 우리 인천이 후보도시가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는 독일의 보온이라든지 스위스의 제네바를 경쟁에서 이기고 유치했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 인천시의 또 시정 방향을 설정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꾸미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9월 19일부터 이제 17회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아시안게임 그동안 우리 2007년도 유치해서 그동안 거의 한 7년 동안 이거를 거의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모든 이제 힘을 기울여야 되고요. 이게 큰 시정의 과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해가겠다. 투자 유치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세수도 늘고 부채도 줄일 수 있고. 투자 유치는 일석삼조입니다. 일단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니까 땅을 팔게 되고
투자 유치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부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세수가 증대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가겠고요. 또 세 번째는 작년부터 원도심 이제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그 성과들을 하나씩 구체화시켜서 원도심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케어 정책도 있는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인천시가 그 3케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애 잘나서 잘 키우자 이게 차일드 케어, 교육 잘 시키자 이게 에듀케어, 그 다음에 졸업하면 일자리를 잘 만들어주자 이게 잡 케어에서 3케어라는 정책으로 해왔는데 일단 출산 보육 문제는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년에 우리 출산율 증가율이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많이 애들이 태어났고 또 우리가 4세 무상 보육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8개 필수 예방 접종 사업을 무료로 제일 먼저 또 실시를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출산 장려 수당을 셋째 나면 300만 원, 쌍둥이 나면 600만 원. 얼마 전에 새 쌍둥이 나서 900만 원 줬습니다만. 그리고 둘째 아가 태어나면 100만 원씩 출생 장려 수당을 주고 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계속 해가고 아이들의 보육 시설도 계속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저희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이 되고 또 인하대도 이제 송도에 캠퍼스를 새로 마련을 이제 하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연세대학교가 다 이전을 해오고 또 한국외대가 또 통역대학원이 이전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주립대학을 비롯해서 이제 조지 메이슨 유타대, 겐트 대학이 올해 오픈을 하게 되고 상페테르스부르크 대학과 칭화대학을 또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 인천이 교육이 확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잡케어 분야는 이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효과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많은 분야에서 많은 일을 또 하고 계십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에서 인천시가 또 지난해 또 전국 1위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이 송 시장님의 대표적인 또 성과로 이 기업 유치와 이 투자 유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03년도에 처음 지정이 돼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 50억 달러 정도의 FDI를 유치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한 36억 달러를 유치했기 때문에 거의 전체 총액 중에 한 72%를 이제 제가 시장되고 나서 유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이제 제가 LG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구도심 분야에도 제가 많은 두산 인프라코어 R&D를 비롯해서 유치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제 무엇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특히 또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장점과 가능성 또 중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 인천국제공항의 인접성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됨으로써 또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잘 이렇게 마케팅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 자유구역의 투자 유치는 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방금 또 말씀을 하셔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인천시 기본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장되고 나니까 서울도 그때 이명박 전 시장 때 뉴타운 열풍이 불었고 우리 인천도 전임 시장 때 그냥 그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212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되거나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없는 데가 많고 또 멀쩡한 집을 그냥 부셔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 데가 많았거든요. 가봤더니 조합을 추진하신 분들은 다 이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서 이거를 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뭐 아파트가 생기고 아파트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했겠지만 실제로는 일반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짓고 나더라도 조합원들이 추가로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이 넘는 돈을 더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이런 정보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정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당신들 이 조합이 이제 추진이 돼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입주를 하려면 얼마 추가 돈을 당신이 납부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조합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조합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74군데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이 취소되거나 중단이 됐습니다. 그건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보고 부산, 대구에서 우리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와서 이것도 안행부에서 우수 사례로 제가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취소된 이제 74개의 이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전면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방식. 그게 저희들은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개발해서 100% 원주민이 재정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원주민이 25%한 이하로 재정착하거든요. 다 쫓겨나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또 나머지는 저층 관리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을을 다 부시는 게 아니라 일부 폐가 공간을 매입해서 마을 회관, 아이들 무슨 타가시설이나 이런 걸로 또 마을 회관으로 이렇게 바꿔서 공동시설을 만들어서 또 주변 도서관도 만들고 거리도 정비하는 이런 저층 관리형 사업을 개발해서 작년에 8개 사업, 올해는 저희가 한 13개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예산을 한 작년에 451억, 올해 389억을 투입해서 하나하나 지금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기존의 그 뉴타운 사업과는 또 다른 방식의 네, 수적인 방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이 거기에 이제 원도심에 또 앵커 시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 지역에 저희들이 청운대학교를 유치를 했고 정부 제2종합청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물포 스마트타운, 벤처타운이 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저희가 송영길표 복지 공약, 복지 모델이다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리츠를 이용을 해서 어떤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자기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아마 현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행복주택도 지금 호응을 못 받고 있는데 획기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인천광역시가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인천광역시 이 재정 문제가 큰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당이나 이 잠재적 시장 후보자들 사이에서 시장님이 좀 취임하신 이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재정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정 문제가 있죠. 사실은 재정 문제는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서울도 문제고 중앙정부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천은 아시다시피 전임 시장 때 너무 사업을 많이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일시에 공급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죠. 한 단계 개발 성공하고서 마무리되고 나면 거기서 남은 이익으로 그 다음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영종도 한 2천만 평, 청라 500만 평, 송도가 1,500만 평,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여기가 한 340, 거기도 한 500만 평 됩니다. 1, 2단계. 그 다음에 루원시티가 한 29만 평, 30만 평 되죠. 도화 지역도 한 30만 평 되죠. 이 인천 지역만 하더라도 7, 8군데를 동시에 개발을 하니 거기다가 구도심 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일본 사람들이 다 피난 와서 뭐 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애도 안 났는데 무슨 수요가 있어 거기에 다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수요 예측에 기초해서 일시에 동시 개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돈이 묶여가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게 현금 회수가 안 돼서 한 10조가 넘는 부채를 제가 하루에 이자를 11억씩 물었어요. 제가 갚은 이자가 1조 2천억입니다. 제 임기 동안. 저보 임기 동안에 빚이 늘었다고 비판한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인 부채를 오히려 관리하고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숨어있는 부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부채 늘리기 위해서 별도로 한 사업이 없어요. 저는 이미 있는 사업들을 줄이고 이미 돈이 들어간 것들은 관리하느라고 검단 신도시도 뭐 조가 넘게 돈이 들어있고 하늘도시, 도화지역 이미 돈이 1조가 넘게 투입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하지만 돈이 안 들어간 사업들은 취소시켰습니다. 151층짜리 사업이라든지 밀라노 프로젝트라든지 검단 2도시 2단계 이런 것들은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0억 넘게 한 사업이라고는 유일하게 보금자리 주택 9월동. 근데 그건 100% 분양이 돼서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별도로 뭘 잘못해서 큰 뭐 부채가 된 건 없고 이따면 이제 아시안 게임 경기장 건설인데 이것은 뭐 아시안 게임 치르려니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채를 지금은 오히려 잘 관리해 가고 제 일반 회계 부채는 우리 인천시청 살리면 800억 이상을 제가 절감시켰어요. 이 와중에도 돈을 아껴 써가지고.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성공 개최가 올해 인천시에 암만 해도 최대 당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도 필요하고 어떻게 좀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안에 이제 우리부가 요구한 것보다는 많이 깎인 이제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돼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저희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증액된 게 이제 그 예산을 기초로 부족한 것은 또 보완해서 또 열심히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또 하셨고 또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 벌써 올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들이 워낙 정리할 게 많아서 좀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나름대로 4년이 다 되도록 열심히 뛰어왔던 이런 경험과 또 이것들을 그냥 한 번 더 인천 발전에서 써먹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험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인천시의 그 재정 문제를 마무리 짓고 4년 동안 해오신 정책을 더 화려하게 하시기 위해서 4년 동안 아무래도 인천 발전에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 또 아시안 게임이 사실 두세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장 선거가 6월 4일인데 아시안 게임은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3개월 앞두고 아마 시장이 바뀐다면 여러 가지로 아시안 게임 준비에 혼란이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참 많은데 어느 준비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인천 시민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덕담과 함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민족은 또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는 정말 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정말 정치적으로 갈등이 되고 이게 부딪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100%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지금 취임 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들끼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대자도 포용하고 나를 찍지 않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 쌓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서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원래 취임 초 때 말씀으로 가야 되고 저 자신도 항상 저를 지지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또 저를 비판하고 반대한 사람도 이렇게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넘어서 일단 선출된 이런 공직자들은 임기 동안은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해라고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거니까 초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대담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